안녕하세요. 자성사 종린법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는요, 많은 시간을 대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은 삶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뱉는 말이 주변에 많든 적든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 하는 것은 우리의 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의 방법 중에서 8정도의 바른 말을 포함시킨 이유도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연 진실한 말일까? 유용한 말일까?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보는 연습을 자주 해야 합니다. 상호작용은 언제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입니다. 이 중 제대로 듣는 것은 서로 좀 대화가 안 되거나 갈등이 있을 때 특히 중요해집니다. 만약 상대방과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각자 자기만의 관점과 생각, 느낌을 강하게 고집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공감해 주길 바라고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은 상대방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깐 한 발 물러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지금 상황을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하려면 상대의 말을 듣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잘 들을 때 참된 소통이 시작됩니다. 상대방과 잘 해결되고 그들을 이해하고 싶다면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나의 관점과 이해를 표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표현하되 공격적인 말투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마음자리에서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먼저 귀 기울여 듣는 태도를 보이면 나와 상대의 대화의 토대 자체가 변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해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어렵겠지만 나의 몸과 마음을 좀 알아차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차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에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쾌한 느낌에 방어와 공격으로 대응하지 않고 단지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수행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일어난 불쾌한 느낌을 부드럽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 주변에 이해심으로 가득한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즉각 반응하더라도 좀 더 가볍게 일어났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부정적인 느낌들에 완전하게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 기술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화하는 와중에 불쾌한 느낌 주변에 여유 공간을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 대화나 수행에서 자신의 느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일상의 대화에서 화와 짜증, 두려움의 등의 느낌은 늘 일어납니다. 이 감정들을 나 자체로 동일시하고 나의 이 부정적인 감정 모든 것이 외부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진실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잘못된 반응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문제라는 것이죠. 상대를 비난하는 것도 처음 조금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유익하지 못한 느낌이 커질 것이고 비난할수록 내면의 분노와 원망은 더 커져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좀 살피고 알아차려서 자동 반사적인 반응보다는 불쾌한 느낌을 부드럽게 만들고 내면을 들여다볼 때 화와 짜증, 두려움 같은 감정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대화도 조금 더 수월해지는 거죠. 누구나 내면에 존재하는 이해와 연민의 마음 자리에서 상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효과적인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지혜롭게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분노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생각을 잘 전달하고 대화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다른 주제나 주장을 가지고 있다면 번갈아 가며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상대에게서 어떤 반응을 기대하거나 이끌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화할 때 자신을 위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러한 것은 처음 한두 번은 좋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속될수록 자신의 기준에 의해 상대에게 집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꾸 상대의 좋은 표정이나 말을 기대하고 당연시하게 되고 상대를 변화시키거나 설득하려는 대화가 되고 점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는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압박을 느껴서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좀 더 우리에게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말투를 잘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과 상대방이 기억하게 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였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최대한 말투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격양돼서 하는 말은 피하고 단점을 찾아내려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긴장을 풀고 이해해 볼 수 있도록 대화를 합니다. 사실만 얘기하고 판단하거나 상대를 비판하지 말고 자신의 느낌을 그저 얘기하고 무엇을 원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말을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다 우선은 자신의 경험 위주로 얘기를 하세요. 정서, 희망, 느낌, 사건 같은 것들을 말이죠.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는 토를 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잘못도 없고 누구보다 정확히 본인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경계가 사라지고 귀를 기울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스스로 말하고 있는 동안 자신을 살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태도나 몸이나 감정 등 이를 통해 내면의 마음가짐이 강화되고 상대방도 공감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누군가와 어떤 문제를 좀 조율해 볼 생각이 있다면 관심을 과거가 아닌 미래에 두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일, 했던 말들보다는 이제부터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고칠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너무 감정 제어가 힘들 것 같으면 시간을 두고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오랜 시간은 좋지 않고 내가 쓸데없는 말, 거짓된 말, 욱하는 말을 한 건 아닌지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진실이나 의도에 대한 것을 차분히 생각할 시간 정도면 됩니다. 일곱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본질을 봐야 합니다. 대부분 의미 없는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덧없음을 바라봐야 하며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과 조건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욕심과 의견, 개인적인 생각에 집착한 나머지 생겨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 시각에서 보면 지금 다투고 있는 대개의 것들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덟 번째, 아주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연민심이고 친절한 마음입니다. 당장 부정스럽고 밉고 싫은 대상일지라도 그의 편이 돼주거나 친절로 대한다면 결국 관계는 개선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